자, 오늘 우리 K증시는 예정됐던 급락을 이만하면 잘 견뎠다고 보는데, 사실 어제 라이브에서 오늘은 개장부터 각오를 단단히 하자고 이미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대비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갑자기 넋놓고 있다 당했다 이런 분들은 다행히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1월장 들어서 우리가 미국을 아웃퍼폼 했던 건 바로 K증시를 이끄는 삼도마차, 이게 바로 나스닥 상승 그리고 원화 강세, 이게 그러니까 즉 환율 하락,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강세, 요 이제 삼도마차였는데, 오늘은 이 세 말이 다 퍼져버렸으니까 당연히 그동안 끌고 온 게 되빠꾸를 한 거죠. 그러면 왜 삼도마차에서 말이 퍼지는데 마차가 멈추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느냐? 그건 이제 우리 K증시가 오르막길에 놓여있기 때문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멈추면 바로 뒤로 이제 미끄러져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참 그 달러라고 하는 매끄러운 레드카펫이 깔린 그런 내리막길이 항상 기본으로 기분 좋게 펼쳐져 있으니까 동력이 갑자기 떨어지고 멈추어야 될 시점에도 최소한 뒤로는 안 가는, 그거야 기축통화국의 지위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부러워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주말 뉴욕 증시에서 그놈의 고용지표가 눈치도 없이 너무 또 잘 나오면서 연준의 1월 금리 인하는 물론이고 3월까지 지금 동결 신호가 떴고요. 그래서 이제 달러가 강세로 튀어버렸죠. 이것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9천억 순매도,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선물에서만 7,500억을 팔아치우면서, 진짜 외국인들도 이렇게 K증시에서는 철저하게 떨주 몰파를 실천하는데 아직도 그놈의 2차전지 이런데 미련 두고 가치 투자니 장기 투자니 이런데 목매는 건 그야말로 목을 매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어제 내일 뉴스에서 갑작스런 달러 강세, 즉 환율 상승 수혜주로 찍어드렸던 전력, 조선, 엔터게임 이런 섹터는 그나마 제 면을 좀 살려주면서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을 아웃퍼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사실 주말에 달러 인덱스가 110까지 슈팅한 걸로 봐서는 오늘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80원을 뚫고 올라가야 맞는데, 이제 당국이 개입에 나서면서 급한 불을 일단 껐습니다. 그래서 환율 하락으로 오늘 마감했는데, 서울 한시에서. 물론 현재 우리 외환 보유고는 아직 충분하고요. 여기다가 그 국민연금하고 한국은행이 통화 스와프를 맺어놨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당장 미국 주식 내지는 해외 투자에서 수익 난 거를 이제 달러로 들고 들어와서 여기서 원화로 바꿔야 우리 어르신들 국민연금으로 이제 달러로 지급을 못하니까 원화로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달러 수급의 어떤 든든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국민연금이. 이건 다행인데, 문제는 이게 이러다가 한번 제 LSE 동문 선배인 조지 소로스 형님 같은 정말 몰빵 전략을 구사하는 헤지펀드랑 한번 붙게 되면 정말로 그 미천이 드러날 수도 있는 시나리오라서, 가급적이면 자꾸 이런 식으로 어떤 개입의 흔적을 노출하는 게 전력상 별로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오늘 사실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타이밍은 상당히 좋았다고 보고요. 오늘 만약에 환율까지 1480원 뚫고 올라가 버렸으면 코스피 2400, 코스닥 700 또 한번 도전받을 뻔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행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에도 현재 외국인들은 특히 이제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보면은 이제 여차하면 바로 달러로 피신할 그런 이제 눈치 게임에 돌입해 있는데, 미국하고 유럽은 오늘 우리 장중에 분명히 일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에 대한 걱정 내지 훈수지를 연락에 쏟아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는 한국 정치 혼란 장기화에 따라서 중국계 자금들이 한국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를 했고, 그 다음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내 정치적 갈등이 해소되려면 정치 보복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자, 이건 진짜 어려운 얘기인 게, 우리한테는 인구 5,170만 명의 대통령은 딱 1명, 국회의원 딱 300명 이러니까 맨날 그 자리를 빼앗은 놈하고 빼앗긴 놈하고 이렇게 둘로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선거 때마다 지네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데, 이제는 선거 때만 그런 게 아니고 1년 365일 사시사철 그냥 계속 선거철처럼 싸우는 거야. 근데 그러는 동안 국민들은 항상 절반은 피해자, 패배자의 신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그런 정신 나간 주장도 사실은 이런 정치 풍조에 대한 해법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다고 정치 보복이 없어져요? 자리 늘린다고? 국회의원 수 늘어나면 하려는 놈도 같이 늘어날 건데. 하여튼 이런 와중에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내기할 수 있는 모든 걸 내기하는 폴리마켓이라고 하는, 여기서 1월 31일까지 윤 대통령이 체포가 될 가능성이라는 이 배팅이 있는데, 현재 판돈이 자그마치 62억이나 걸려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 윤 대통령 체포 확률이
작년 말에 70%까지 육박을 했다가 지난 1차 체포가 실패하고 또 윤 대통령 지지율이 갑자기 40%선 위로 올라오면서 최근에 이 1월 말까지 체포 확률도 20%대로 주저앉았었는데 그러다 지금 다시 47%까지 올라가면서 절반의 확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K 증시 꼬라지도 맨날 단타에다가 외국인 그냥 위클리 선물 가지고 갖고 노는데 그 K 증시를 맨날 관치로 후두려 패는 정치권이 이렇게 전 세계 도박꾼들이 몰려들 만큼 그야말로 실시간 쪼는 맛이 일품인 이런 판이니 누가 이런 나라의 장기적인 비전으로 접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월가에서 한국은행의 유동성 그리고 환율 상승에 그 베팅하는 그 포지션에 줄선 하이에나들의 그 어떤 이제 습격이 대기하고 있는데 아예 그냥 1월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안 될 상황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월가에서 그 한국은행의 유동성 그리고 환율 상승 포지션에 베팅해놓고 그걸 먹으려는 하이에나들이 슬슬 입맛을 다시고 있는데 아예 그냥 1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하면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막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월가에서는 우리가 이미 달러 롱 원화 숏 쳐놨으니까 그러니까 환율 상승에 베팅했으니까 니네 이번에 금리 인하 안 하면 안 될 상황으로 우리가 오히려 몰아가 버리겠다. 후회하게 해주겠다. 이런 협박을 하는 수준인데 근데 그 한국은행 1월 금통위가 1월 16일이니까 이번 주 목요일인데 이미 월가에서는 뭐 BNP 파리바, HSBC 이런 데는 금리 인하에 줄을 섰고 그다음에 바클레이즈 노무라는 일단 이번에는 뭐 트럼프 취임식이 다음 주 월요일이고 또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에 한 번은 딱 진짜 눈 딱 감고 금리 동결하고 넘어간다고 보는데 문제는 금리 동결 예상하는 쪽은 그냥 예상 정도고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쪽은 안 하면은 경기 방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진짜로 으름장을 놓고 있는 그런 스탠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하는 몇 대 몇 할 때 그 VS 있잖아요. 그게 성립이 안 돼. 왜냐면 금리 동결은 그럴 수 있다는 거 금리 인하는 안 하면 안 된다는 쪽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다음 주 월요일에 취임식을 앞두고 저는 이제 바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나올 게 어떤 강경책이라고 보는데 트럼프는 이번이 이제 2기잖아요. 그러니까 재선이라서 4년밖에 안 돼 임기가. 그래서 그동안 일을 갈아왔던 거를 다 이 4년 동안 추진하려면 여유 부릴 시간이 없다. 그래서 2기도 본인이 목표한 대로 다 달성을 하고 잘 마무리를 해야 그 다음 대통령도 뭐 자기 측근이든 어쨌든 하여간 공화당에서 차기 대통령이 돼야 본인이 퇴임 후에도 감옥을 안 가고 계속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워싱턴에서는 그야말로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 기관차 같은 트럼프를 말릴 사람은 유일하게 연준밖에 없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질주를 멈추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과속방지턱 역할이라도 하라고 이제 연준을 막 등 떠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 봤자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금리 인하를 당장 멈추고 여기다가 이제 구실로다가 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그 관세 올리고 그다음에 불법 이민자 추방하고 국경 장벽 재건하는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핑계를 마지못해 갖다 붙이는 건데 근데 트럼프가 과연 이런 말을 들어먹을 사람인가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갑자기 블룸버그에서는 트럼프가 다음 주 월요일날 취임식 끝나면 바로 새 연준 의장이랑 임원들을 물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트럼프 캠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일단 이번에 그 연준 부의장 마이클 바 이 사람은 이제 평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 신중하지 않은 매파적인 인물인데 트럼프 당선과 동시에 작년에 이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이 사람을 대신할 연준 부의장을 새로 뽑는 김에 임기가 이제 내년까지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까지도 미리 인선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소스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이미 찌라시들은 트럼프가 취임식하고 그 선서에 잉크 마르기도 전에 바로 연준 의장부터 임원들 싹 다 갈아치운다고 지금 그러는 데도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요. 대신에 뭐 제롬 파월의 경우는 임기가 이제 내년까지라도 미리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하마평 이런 거를 이제 트럼프 측에서 흘리면 자연스럽게 제롬 파월은 이제 딸을 당하는 동시에 미디어에서도 약간 이제 찬밥 신세가 되는 거고 그 대신에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 후보자가 뭐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 인물인지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지 트럼프랑 어떤 인연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뻔한 수작이죠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70년대 그 산업화의 그 시기에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제 이런 표어가 있었다면 트럼프는 안 되면 사람부터 바꿔라 그러면 다 된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 뉴욕 증시를 봐야 알겠지만 이 소식이
이제 미국 다 마감하고 이제 주말에 나온 거기 때문에 아직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달러 인덱스를 이제 보면 트럼프가 진짜로 그 금리 인하에 방해되는 연준 임원들을 심지어 연준 의장까지도 다 탄핵시켜버릴 심산이라는 걸 월가에서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를 달러 인덱스를 보면 알 수가 있겠다. 이제 달러 인덱스가 다시 A자형으로 꺾여버리면 뭐 이게 이제 월가에서도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뭐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사실 트럼프는 뭐 연준 저금리를 굳이 선호하는 게 뭐 본인이 부동산 분양업자 출신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어떤 코인 패권을 미국에게 안겨준 그런 역사적 인물로 이제 길이길이 남고 싶어 하는데 이 비트코인이 이미 최근 10년간 그 차트를 보면 금하고 동조화 비율이 높고요. 그 대신에 또 달러 가치랑은 역동조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면 코인에는 전혀 좋을 게 없다는 소리죠. 왜? 아직까지는 코인이 원자재, 그러니까 상품 시장 클래스로 이제 자산 배분이 되거든요.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러나 반갑습니다. 갑자기 퇴근 시간 다 돼가지고 막 한방눈이 막 쏟아지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드니까 그러니까 눈을 봐도 이렇게 설레기보다는 아이고 이것도 차 많이 막히겠네. 나도 이제 많이 좀 때가 탔나 봐요. 그냥 비 오는 거보다 약간 좋은 정도지 눈 온다고 예전처럼 막 뛰어나가고 그러질 않네. 자, 어제 라이브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의 그 미국 증시 상장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던데 오늘 이걸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대만 TSMC는 이미 그 대만 가권 증시랑 뉴욕 증권거래소 두 곳에 이제 중복 상장이 돼 있고요. 뭐 삼성전자도 뉴욕 증시에서 굳이 매매를 하려면 ADR물로 거래는 되는데 이제 TSMC는 ADS라서 그 뒤에 S가 이제 쉐어 즉 주식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 ADR에서 R은 그 리시트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증서 뭐 그런 격으로다 그냥 본주랑 아비트리지 거래 정도에만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장중에 삼성전자 이제 빠졌는데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하면서 거기에 연동돼가지고 삼성전자 ADR물이 올라.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본주 가치보다 오른다? 환율 적용한 게? 그럼 이제 그런 차익 거래 차원에서 이용을 하는 거지. 그 ADR물을 뭐 월가 금융사들이 주식처럼 그 포트폴리오에 정식 그 보유 비중으로 넣고 그러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만 TSMC는 쉐어. 그 주식이니까 월가에서 뭐 대만 증시 갈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뉴욕 증시에서 거래되는 그 TSMC ADS를 보유하는데 그래도 이제 결국 이게 대만 본주랑 교환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월가에서는 이제 대만에 가서 거래할 경우에 환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걸 덜기 위해서 바로 달러로 뉴욕 증시에 있는 TSMC ADS를 보유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서론이 길었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미국 증시에 이제 상장을 하려면 지금 트럼프 임기 초반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그 테일러시에다가 공장도 대규모로 투자하고 현지 인력들도 막 채용하고 하여튼 트럼프가 보기에 저 미국한테 반도체만 팔아먹고 투자는 안 하는 인색한 놈으로 비춰지지는 않는데 사실 트럼프는 삼성전자 미국 증시 상장을 누구보다 반길 거예요. 왜냐? 단적으로는 트럼프가 그렇게 그 중국 왕서방을 틈만 나면 좁히려고 날리고 그런데가 또 중국 전기차는 또 더 미워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중국 그 전기차 니오가 언제 뉴욕 증시 상장했냐? 바로 트럼프 1기 정권 후반에 그때 뉴욕 증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중국 포니.AI라는 그 로보택시 기업이 작년에 그 트럼프 당선 직후에 바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전형적인 트럼프식 비즈니스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는 백화점에 뭐 니네가 돈 내고 입점하는 거는 뭐 다 받아주겠다. 대신에 장사가 안 되는 것까지는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에야말로 삼성전자가 그런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같은 데 말고 진짜 찐으로 트럼프한테 대접받고 대우받으면서 뉴욕 증시 진출도 하고 또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에 장단도 맞춰주면서 삼성전자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삼성전자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그 정보가 바로 삼성전자 이제 분사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솔직히 이미 2년 전에 삼성전자 뉴욕 증시 상장을 예언했는데 뭐 아직까지 이제 소식이 없으니까 뭐 그렇다고 이제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시기가 저는 마침 올해가 최상의 타이밍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삼성전자가 크게 반도체 제조 부분이랑 휴대폰과 가전 이렇게 두 개로 분할될 거라는 루머는 전에도 있었던 건데 그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사업 분야가 뭐 반도체랑
뭐 나머지는 다 완도체라고 할게요. 그래서 반도체랑 완도체 두 가지 사업 분야를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고객사들하고 불필요한 갈등에 노출되는 일이 많았다. 예를 들면 뭐 애플과의 관계도 반도체는 애플하고 이제 협력사의 관계인데 스마트폰은 또 경쟁 관계.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똑같은 삼성전자 간판 달고 있으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반도체를 구매해주면은 결국 그 삼성전자에 돈 벌게 해줘서 그 돈으로다가 스마트폰 경쟁력도 삼성전자가 올라가서 우리의 라이벌한테 우리가 오히려 먹잇감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더 쉽게 말하면은 한국 타이어가 어느 날 그 전기차도 만들어서 막 팔어. 근데 아무래도 이제 타이어 기술로 시작한 회사다 보니까 그 승차감이랑 타이어 내구성만큼은 거의 막 롤스로이스급으로 만들었어. 그럼 당연히 현대차 기아에서는 그 한국 타이어에 타이어 주문하던 것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튼 이런 이유로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번에야말로 휴대폰하고 파운드리 혹은 가전사업부를 분할하고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갖고 지주사로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또 걱정이 야 그러다 삼성전자도 결국 지난 LG화학 꼴라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최근에 외국계에서 이런 찌라시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결국 삼한전자 꼴을 보고 나서야 자사주 매입 10조 발표했는데 사실은 이게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자사주 매입 늘려서 뭐 그런 김에 이제 개미 털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통 주식 수도 줄여서 이걸로 미국 증시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그 작업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이제 꾸준히 나오는 시나리오가 삼성전자가 물적 분할을 할지 인적 분할을 할지까지는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휴대폰이랑 가전 부문을 묶어서 분할하든가 아니면 파운드리를 분사시키면 여기 한국 증시가 아닌 뉴욕 증시에다 직상장을 시킨다는 거야, 바로. 그럼 당연히 미국에서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기존 삼성전자 지분 가치도 함께 이제 떡상이 되는 거죠. 왜냐면 외국인들이 지난 그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때 지난주인데 완전히 실적이 쇼크 수준으로 나왔는데 당일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시 비중 확대에 나서면서 정말로 그 쇼크 수준의 실적을 보고도 배고픈 사람이 허겁지겁 밥 먹듯이 막 그 삼성전자 주식을 막 가서 막 먹어치우는 걸 보면서 아 이게 현재 상황이 이럴 때마다 한 번씩 싸게 좀 떨줍해가지고 삼성전자 지분 늘려놓자 이런 스탠스로 이제 보인다는 저는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는데 근데 진짜 삼성전자는 예전에 이건희 회장 그 돌아가시기 전에 2016년부터 원래 지주사로 전환하려고 했었어요. 이거는 뭐 이제 그 미전실에서도 가장 큰 미션으로 당시 이제 다루던 건데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처음 분기 배당 시작한 이유도 그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되면은 주주들한테 이제 욕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보상으로 꺼낸 아이디어라는 소리도 있고 하여튼 그러다가 이재용 부회장 잡혀가고 뭐 그 뒤로 이제 법정 들락날락거리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흘러와서 이제 미뤄지고 있는 거고 사실 좀 그렇죠. 이번에 그 사촌인 정용진은 트럼프 취임식에 VIP로 초대받았는데 이재용은 그렇지 못했잖아. 이게 바로 이제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현재 재판받고 있는 신분이라서 그런 건데 하여튼 삼성전자의 지주사 설립 내지 지주사 체제 전환은 딱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내 사업부들의 인적 분할 아니면 물적 분할. 이거야 무조건. 근데 인적 분할을 하면 이재용 회장 일가 지분이 4.61%라서 너무 적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에 노출될 소지가 있어가지고 아마도 그 어떤 K 종이장사의 바이블에 등장하는 물적 분할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당장 일단은 어베일러블한 게 모바일, 메모리, 파운드리 이 정도 물적 분할하고 상장은 요 파운드리만 할 것으로 저는 보고요. 근데 이렇게 물적 분할하는 과정에서 그 700만 소액 주주들한테 욕을 안 먹을 방법은 단 하나죠. 바로 파운드리 공모 청약할 때 기존 주주들한테 주식을 더 교부해주는 방식으로 혜택 주고 거기다가 반도체 사업부에서 뭐 메모리나 HBM 같은 핵심 분야는 포스코처럼 지분율 100% 유지하면서 절대 상장 안 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SK 하이닉스는 HBM을 물적 분할해가지고 상장시키겠다. 또 그 SK 주특기인 종이장사에 나선다는 풍문이 여의도에 끊임없이 막 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삼성전자가 그 SK 하이닉스를 완전히 평판으로 또 이제 주가 반응으로 누를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의 삼성전자는 포스코 홀딩스처럼 이제 지주사가 되고 나중에 삼성물산이랑 최종 합병 과정을 거치면 이제 아예 삼성그룹의 지주사로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그럼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31.49% 들고 있고 삼성디스플레이 지분은 84.78% 보유하고 있죠. 그 밖에도 삼성중공업, 삼성 SDI, 삼성전기 그리고 제일기획까지 지분을 이제 골고루 많이 이제 들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미 약간 뭐 지주사 위상으로 구조는 짜여져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를 삼성홀딩스 뭐 가칭으로 이렇게 이제 지주사로 올리고 삼성물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그 삼성홀딩스한테 매각하고
그 돈으로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이 다시 가져오는 식으로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들어가는 게 제일 저는 확률이 높다고 봐요. 이렇게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 기업들에 대한 지배력을 높인 다음에 삼성물산은 또 그 지분 19.34% 가진 삼성생명이랑 다른 금융 계열사들을 또 인적 분할시켜서 그걸 다시 삼성홀딩스랑 합병해가지고 최종적인 이제 지배구조를 완성하는 거죠.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라 이미 삼성그룹이 그 BCG 있죠. 그야말로 글로벌 지배구조 거버넌스 거의 원탑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이미 컨설팅 받은 지배구조 개편안이 이거야, 골자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기존 주주들 반발을 좀 처리할 여러 수단도 들어있고, 그럼 이제 외국계로는 현재 최대 주주가 블랙락인데, 이런데도 뭐 굳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까. 그것도 BCG에서 다 이제 컨설팅 한 건데, 그럼 이제 블랙록 같은 외국인 주주들은 그냥 이재용 사주 일가의 어떤 우호 지분 역할로 잘 넘어갈 거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 현금성 자산이 이제 100조 가까이 쌓여있는 이유가 뭐겠냐. 나중에 삼성물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사오는데 쓸 돈하고, 이제 삼성물산은 그 돈으로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쓸 돈이다. 지금 만약에 이재용 일가가 그 삼성전자 회사 돈으로 그 지분들 만약에 사들인다고 하면 또 이제 개혁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정작 지금 이재용 회장은 사법 리스크에 사자만 들어도 막 자다가 경기를 일으킬 지형인데, 그냥 회사 돈으로 지분 인수에 써버리면은 이걸 또 이제 배임이라고 뭐 주주들이 집단 소송 뭐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지주사를 세워서 삼성홀딩스가 그 작업을 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제 주주들도 뭐 주주가치 재고로 생각해서 오히려 반길 수도 있고, 앞에 말한 대로 이제 신주 교부하는데 좀 더 몇 주씩 이제 주면 돼요. 그래서 뭐 포스코 홀딩스도 아무 탈 없이 스무스하게 지주사 전환 잘 했는데, 뭐 삼성전자도 메모리만 비상장 유지하겠다는 약속하고 파운드리 상장할 때 뭐 말씀드린 대로 기존 주주 우대 청약제도 뭐 도입해가지고 보너스로 배당도 좀 늘리고, 거기다가 자사주 매입 꾸준하게 소각까지 함께 병행하겠다고 하면 뭐 모두가 나이스한 거죠. 하여튼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물적 분할하기 시작해서 SK그룹처럼 정말 문어발도 모자라고 진짜 그 돈벌레 그 지네다리처럼 만약에 그렇게 거느린다고 하면은 할 게 정말 무궁무진해요. 뭐 반도체, 휴대폰, 가전은 기본이고, 로봇, 전장, AI, 그 다음에 AR, VR, 6G,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메디컬, 하여간 당장 삼성전자에서 계열사 100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참고 있는 이유는 이미 준비해 놓은 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재용이 완전히 삼성그룹을 상속받으려면 또 여론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다른 때와 다르게 바로 주인공을 맨 앞으로 호출을 했습니다. 바로 K변압기. 오늘도 주인공이었고 작년 1년 내내 주인공이었는데, 야, 여기야말로 진짜 산다라방 머리가 계속 자라가지고 지금 거의 볏집단 내지는 빗자루급으로 머리 위로 지금 올랐는데, 근데도 안 꺾여. 맥쿼리 증권에서 K 변압기에 대해서 역시 수출만 봐도 이런 효자가 없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일시적인 감소 이후에 12월 수출이 전년 대비 33% 늘었고, 전달 11월 대비해서는 한 달 만에 67%가 증가하면서 12월 역대 최고치인 2억 5,300만 달러를 찍었다. 그 중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76%를 차지해서 역시 전달 70% 대비해서 급등을 했는데, 특히 이제 대형 변압기, 이게 이제 LPT 수출이 전달 대비 297%, 그야말로 완전 그 폭발적인 상승을 한 게 결정적이었다. 그 다음에 2위 수출국이 저는 유럽일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바로 중동입니다. 그 다음 3위가 유럽이에요. 그러면서 K 변압기 회사들은 이미 2년치 수주 잔고를 미리 확보한 상태고, 변압기 부족 상황이 계속되면서 강력한 가격 상승 환경도 이어질 것이라고 맥쿼리 증권이 기대를 하고, 그래서 올해 2025년에도 수익성은 뒷받침될 걸로 예상한다. 그래서 이제 맥쿼리 증권의 K 변압기 섹터 탑픽은 바로 HD 현대 일렉트릭, 목표가 47만원.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목표가 46만 7천원. 그 다음에 ALS 일렉트릭 목표가 21만원. 그리고 세 종목 다 당연히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에 이제 저 같은 방구석 아재들의 유망주인 구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HSBC가 예상보다 불확실한 별풍선 판매 성장과 주가 하락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데, 사실 이거 뭐 아마도 그 계엄 탄핵 국면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 이제 겨울철에 이제 뜨뜻한 전기장판 위에 무선 충전하고 누워가지고 그 BJ들 보면서 이제 이 귤 까먹으면서, 야, 이게 또 겨울밤의 묘미인데,
이번에는 그 12월 비상기업 당시 막 뉴스 나고 난리 났는데 그런 와중에 누워가지고, 좌청룡 우베코처럼 좌마우스 우 두루마리 휴지 놓고 그걸 BJ들 쳐다보고 이제 있기에는 조금 집중이 안 됐다 이거죠.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지난 연말에 MUV, 우리말로 월간 고유 방문자 수 증가세가 예상보다 부진했다네요. 그래서, 올해 그리고 내년은 일단 장기 영업 성장 전망치는 안정적이지만 일단은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그 트위치 철수에 대한 약발하고 그 네이버 스트리밍 서비스가 부진한 여기에 대한 어떤 반사이익하고 약발은 이미 소진된 걸로 본다. 그래서 HSBC가 그 숲 목표가 기존 15만 원을 이번에 14만 원으로 내리고 그래도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자, 내일은 화요일 1월 14일인데요.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고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인데 1월 14일은 뭐 아무것도 아닌가요? 아무튼 이제 내일도 역시 정부 일정을 한산하는데 뭐 정부 부처에 장관이 있어야지 뭐 정부 일정을 장관이 전부 공석인데 뭐 노동부 이런 데만 빼고 도대체 뭔 정부 일정이 제대로 잡히겠냐고요. 하여간 정말 이제는 뉴스에서 좀 그만 보고 싶어도 마침 내일이 또 그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차 정식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일 오후 2시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공수처는 2차 체포 시도를 오늘 밤하고 내일 오전 중에 어떻게든지 이제 치고 들어가가지고 가급적이면 그 오후 2시 재판에 강제로 윤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겠다. 그래서 그걸로 공수처가 공치사를 하겠다는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공수래 공수처의 저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자, 내일 정시 일정은 이런 와중에도 또 내일 상장을 하겠다고 공모청약 들어가는 기업이 바로 아스테라시스. 그 다음에 또 수요 예측은 어제에 이어서 PIE, IGNet, LG, CNS까지 내일도 수요 예측이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만 IPO 일정 계획하고 있는 종목만 11개입니다. 11개. 정말 대단하죠. 상장주들은 왜 그렇게 탄핵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정부 부처랑 똑같이 장관 탄핵당하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상장 종목 수도 국무위원처럼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제대로 못하면 탄핵을 시키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식물 같은 그런 주식들을 그냥 놔두냐고. 자, 그래서 내일 화요일 밤 미국에서는 그 12월 PPI, 즉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되고 그다음 이제 수요일 밤에는 CPI,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죠. 이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12월 지표들 쭉 나오는 와중에 고용 지표가 지난 주말에 너무 강하게 나온 걸 봐서는 이 소비자 물가도 뭔가 좀 대비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역시 이거는 연준 금리 인하로부터 멀어질 뭐 그런 걸 뜻하죠. 그러나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인사를 전부 탄핵시켜버리는 이런 K 탄핵이 또 거기까지 뭐 바람이 불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퇴근길에 눈길 때문에 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고 어쨌든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뵐 예정입니다.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